중간 때까지 파악한 내용과 사무 대처 사항에 대해서 저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엔 존경하는 이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을 장관님, 아까 이현승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보훈급여에 대해서 부정수급 문제가 이게 자 우리 PPT를 보시면 그 뭐 현황에 대해서는 아까 나왔기 때문에 1번은 지나가고 그 다음 장 보시면 환급률이 굉장히 낮아요. 절반이 안 됩니다. 부정수급도 많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환급도 잘 안 되고 있어요. 절반도 안 돼요. 환급이. 그 다음 장 한번 봐주세요. 근데 그 다음 장 1-3 보면 심지어 부정수급이 어느 정도 기간 진행되는 건 이해하지만 46년 동안 부정수급이 진행된다 그러면 이거는 관리 감독 책임이 우리 국가본부가 너무 방기하고 있다. 어떻게 46년 동안 부정수급이 진행되고 있는 거를 모를 수가 있냐. 이건 뭐 시스템이 심각하게 잘못된 거 아니냐. 동의하시죠? 네. 46년 동안 부정수급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장관님도 모르셨죠? 처음 봅니다. 이 수급액도요, 그 상위 한 10여 명은 다 1억 원이 넘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면 46년 동안이나 부정수급이 이루어지는 정도로 시스템이 이렇게 배속돼 있을까? 이게 자진신고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 구조가. 이혼을 하면 이혼을 자진신고해야 되고, 더 사망을 하면 사망신고를 다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민감한 변동사항을 사실은 제때제때 반영해야 되는데 이게 뭐 돌아가시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혼하고 그러니까 경황이 없으니까 신고를 안 하면은 그냥 계속 부정수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부정수급 됐으니까 다시 상환해라. 그러면 형편 내는 사람들은 뭐 내겠지만 형편 안 되거나 내가 뭐 이미 받은 걸 뭐하러 내? 그러면 안 내는 거예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환급률이 저조하다는 거죠. 이걸 그대로 방치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 개선을 해야 됩니까? 이걸 아마 저 생각으로는 1년에 한 번씩은 기본적으로 수급자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행안부라든가 협조해서 체크를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행안부로부터 자동 통보받는 시스템을 해서 최소한 몇 개월 정도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진신고를 안 해서 한 1년 정도 하지만 1년 단위로는 그래도 이분들이 어떻게 지금 생존해 계신가 결혼을 했는지 이것을 수급하는 사유의 변동사항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국가본부에서. 해 주실 거죠? 네네. 네. 내년 국감 때 뵙겠습니다. 이거 꼭 질의하겠습니다. 다시. 그리고 제가 이 충청도 와가지고 이거 강원도 얘기하기 좀 죄송하긴 한데 아까 그 김승원 의원님께서도 경기 남부의 보훈 의료 인프라가 뭐 열악하다 그러고 말씀하셨는데 경기 남부는 강원도에 비하면 그냥 하느님입니다. 예? 강원권의 보훈 대상자가 26,000명입니다. 그리고 참전 유공자 평균 나이가 93세세요. 다들 그 연세는 많죠. 근데 이 강원 지역 내 보훈병원이 한 개도 없어요. 단 한 개가 없습니다. 6개 보훈병원이 전부 다 수도권하고 광역시에만 있어요. 강원 지역은 그냥 보훈 의료는 없다, 불모지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탁병원이 있는데 위탁병원 63개 중에서 응급실이 있는 데가 3분의 17개밖에 안 돼요. 근데 대부분 의원급이라서 여기는 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사정을 설명하자면 밤을 샐 것 같아서 상황은 지나가고 여기서 줄이고 국가 유공자들에 대해서 합당한 예우와 복지 혜택을 지역에 대해서 차별 없이 공평하게 지급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다들 나라를 위해서 하신 분인데 서울 사는 국가 유공자는 그런 의료 혜택을 받아보시고 강원도에 사는 사람은 보훈병원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보훈 혜택을 전혀 못 받는다. 이거는 국가가 강원 지역 국가 유공자들에게 대해서는 책임을 전혀 다하지 못하고 있다. 보훈 요양시설, 보훈병원에 대한 건립을
강원 지역에 언제까지 그럼 할 건지, 뭐 단기 계획이 아니면 장기 계획이라도 좋으니까 그거를 종감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권익위 원장님, 예. 행정기관의 그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행정심판제도 지금 유지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법정 최장시일이 90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우리 PPT를 보면은 24년의 그 경우에도 90일을 초과한 경우가 14.3%에 달합니다. 뭐 예. 10%, 15% 있을 수 있다라고 봐요. 예, 그 뭐 100%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네. 초과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보시면 다음 장 한번 넘겨봐 주세요. 저렇게 그 좀 처리가 쉬운 것들은 제대로 그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90일 이내에 재정경제, 국토해양, 환경문화 등 이렇게 좀 어려운 거는 평균 80일 예. 그리고 90일을 넘기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즉 무슨 얘기냐면 이거 좀 복잡하고 일이 많잖아요. 거기에 인력과 뭐 이런 것들이 더 투자가 많이 돼야 되는데 그런 데는 인력과 이거 똑같이 배분해서 그리고 조금만 더 이렇게 가중치를 둬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 사건들이 요렇게 재정, 국토, 환경 요쪽은 항상 매년 이렇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대해서 아무래도 복잡한 재결 사건으로 인적, 물적 자원을 좀 더 투입을 해야 된다. 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예, 동의됩니다. 예. 예, 이거 뭐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예, 근데 예. 안 하고 있어서 그런 거니까 담당 우리 담당자들한테 지시를 하셔서 항상 90일을 초과하는 그 부서에 대해서 항상 이런 일이 되풀이되고 있으니까 거기에는 인적, 물적 자원을 좀 더 배분한다.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요. 종감 전까지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독립기념관장님. 네. 네. 독립기념관에서 네네. 소장 자료 디지털화를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디지털화를 시작했는데 지금 27년이 지났는데 47%만 지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27년 동안 네. 47%. 예산이 적어서 그러겠죠. 그렇습니다. 네. 예산이 적어서 그런데 예산을 따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네. 지금 보면은 특히 전체 소장 자료의 20%를 차지한 전정류, 양지 재질로 된 거. 이거는 보존성이 낮아서 이거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디지타율이 32%밖에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좀 짧은 거, 뭐 필름 이런 거부터 먼저 경영 성과를 내야 되니까 그런 것부터 막 하다 보니까 이게 보존이 시급한 전정류가 자꾸 뒤로 양이 많으니까 뒤로 밀리는 것 같아요. 관동 창의록 존주록, 한국 독립 운동 사략 등 핵심 자료까지조차 아직 디지털화되지 못했다. 예. 이런 상황인데 예산이 연간 1억 7천만 원이에요. 직원이 한 명이 겸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 정말 안 됩니다, 이거. 매년 5만 면의 디지털을 하는데 신규 생기는 거 4만 면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거는 매년 1만 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독립기념관장님께서 뭐 좀 정치적인 문제로 막 머리 복잡하시고 하겠지만 싹 잊으시고 이 문제에 집중하셔서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남근 의원님. 그 조소영 부위원장님 앞에 나오시면